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시련을 행복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 회복 탄력성이란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저자는 김주환이고요.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고요. 키워드는 인생 저세술, 멘탈 회복,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인생의 큰 시련 앞에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내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긍정의 힘이란 뜻의 회복 탄력성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십 년간 이어온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책은 파트 1 마음의 근력 회복 탄력성, 파트 2 나의 회복 탄력성 지수는 얼마인가, 파트 3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요소, 그 다음에 파트 4에는 두 번째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소통 능력과 진정한 행복감에서 온다. 행복의 특정한 조건, 돈, 권력, 지위, 명예, 성공, 사회적 평판, 외모 등등에 의존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특정한 조건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돈을 벌수록 늘 자신이 돈에 부족하다고 느낀다.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권력을 얻을수록 자신의 힘이 약하다고 느낀다. 지위를 숭배하는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며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다. 외모를 숭배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보며 자신의 단점만을 바라보고 스스로의 매력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이처럼 행복의 조건은 오히려 불행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되게 역설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와이 카누아이 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독한 가난, 부모의 부재, 폭력적인 이웃과 우범지대에서의 성장 등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이 꿋꿋이 바르게 성장하고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회복 탄력성이 있는 아이들만 그러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회복 탄력성 자체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다만 회복 탄력성의 요소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파악된 만큼 회복 탄력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디센미소의 비밀, 긍정성 훈련을 통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뇌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뇌로 재회로화될 수 있다. 긍정적인 뇌는 긍정적인 정보 처리 루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뇌고, 반대로 부정적인 뇌는 부정적인 정보 처리 루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뇌다. 동일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뇌는 자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며 부정적인 뇌는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스스로 의식적으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뇌의 긍정적 정보 처리 루트를 활성화해야 한다. 놀지 말고 공부해라.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의 수준이다. 우리나라 청소년과 아이들은 지금 병적인 수준의 불행감을 느끼고 있으며 집단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닥쳐도 다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회복 탄력성이 꼭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삶이 활기차고 즐거울 수 있으려면 그들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줘야 한다. 아이들의 인생을 역경으로부터 지켜줄 회복 탄력성이라는 보험에 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감사하기의 놀라운 힘. 감사하기 훈련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만한 일을 5가지 이상 수첩에 적어둔다. 인생에 대한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머릿속으로 해석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글로 기록한 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뇌는 그날 있었던 일을 꼼꼼히 회상해 보면서 그 중에서 감사할 만한 일을 고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다가 잠들게 되는 것이다.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기억의 고착화 현상은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긍정적 마음으로 그날 하루 일을 회상하는 뇌의 작용을 일종의 습관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규칙적인 운동이 삶을 변화시킨다. 하버드 대학 정신과 의사 존 레티는 운동은 집중력과 침착성을 높이고 충동성을 낮춰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과 리탈린을 복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운동을 중간에 그만두면 신경세포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정도가 가벼운 우울증에는 항우울제 대신에 운동을 처방하는 의사가 늘어나고 있다. 마음의 후원자가 필요할 때 사람은 혼자서는 강할 수가 없다. 외로운 사람은 쉽게 나약해진다.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훈훈한 정서적 지원을 받는 사람일수록 내면이 강인하다.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마음의 후원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은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의 후원자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후원자, 즉 절대자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더 회복 탄력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사이에 최고의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어령 교수의 책에 보면 모작 안에도 미세한 벽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만이 가지는 실존적인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의 후원자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후원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공감 능력의 남녀 차이. 남자의 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데 부위가 많이 깎여 나간 상태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여자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 대신 남자는 공격 성향이 훨씬 높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다. 감사하기 놀라운 힘. 심리학이 발견한 긍정적 정서 향상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명상하기, 선행 베풀기, 인생에서의 좋은 일과 추억을 회상하기, 잘 되는 일에 집중하기 등등 다양한 훈련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모두 다 일정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이 나오기 이전부터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게 놀라운 힘의 원천인 것은 결국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